문제가 31장입니다. 일단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라는 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병자는 불상직일세 불상직일세 물혹 오지하나니 물혹 오지하나니 고로 유도자는 불천이라. 고로 유도자는 불천이라. 물을 저는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물천이라. 물천이라. 군자는 거즉 귀자하고 군자는 거즉 귀자하고 용병즉 기우라. 용병즉 기우라. 병자는 불상직이요 병자는 불상직이요 부득이 비군자직일세 군자직일세 부득이 용진된 부득이 영담 미상하고 남담 미상하고 승이 불미하나니 승이 불미하나니 이 미지자는 이 미지자는 시락살인이라. 시락살인이라. 시락살인자는 시락살인자는 불과 득지어 천하의리라. 불과 득지어 천하의 길사는 상자하고 길사는 상자하고 흉사는 상우원을 흉사는 상원을 현장군은 처자하고 현장군은 처자하고 상장군은 처우는 상장군은 처우는 언거상세를 언거상세를 즉이 상례로 처지니라. 장로 처지니라. 살인이 중이면 살인이 중이면 이 비애로 읍지하고 이 비애로 읍지하고 이건 토를 바꾸겠습니다. 전승이라도 이 전승이라도 상례 처지니라. 이 상례 처지니라. 저 아름다운 무기는 상서롭지 못한 물건이기 때문에 상서롭지 못한 물건이기 때문에 도구 좋습니다. 상서롭지 못한 도구이기 때문에 상서롭지 못한 도구에 존재들이 혹 싫어하니 존재들이 혹 싫어하니 그러기 때문에 도가 있는 이는 그러므로 도가 있는 이는 처하지 않는다. 처하지 않는다. 군자는 평상시에는 왼쪽을 귀히 여기고 왼쪽을 귀히 여기고 군대를 운용할 때는 군대를 운영할 때는 오른쪽을 귀히 여긴다. 오른쪽을 귀히 여기고 무기는 무기는 군대는 군대는 전제는 전제는 다릅니다. 근데 이때는 무기로 하겠습니다. 무기는 무기는 상스럽지 못한 도구고 상스럽지 못한 도구고 군자의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군자의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면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면 편안함으로 으뜸을 삼고 편안함으로 운용을 삼고 이길지라도 아름답게 여기지 않으니 아름답게 여기지 않으니 그것을 아름답게 여긴 이는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는 이것은 사람 죽이기를 즐겨하는 것이다. 사람 죽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저 사람 죽이기를 즐겨한 자는 저 사람 죽이기를 즐거워하는 자는 천하에서 뜻을 얻을 수 없다. 천하에서 뜻을 얻을 수 없다. 길한 일은 길한 일은 왼쪽을 높이고 왼쪽을 높이고 흉한 일은 오른쪽을 높이는데 오른쪽을 높이는데 현장군은 왼쪽에 처하고 현장군은 왼쪽에 처하고 상장군이 오른쪽에 처하는 것은 상장군이 오른쪽에 처하는 것은 선생님께서는 위로 대접하는 세력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위에 거하는 기세는 태도는 또는 상세 위 세력에 있는 이는 거한 이는 이렇게 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이게 세 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제일 적절한가를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그때는 첫 번째는 이 문장 직역이고요. 그 다음에는 앞뒤 전후 문맥이고 마지막에는 노다 전체입니다. 상례로 대처함을 말한다. 상례로 대처함을 말한다. 사람 죽임이 많으면 사람 죽임이 많으면 슬픔으로
읍하고 일품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을지라도 전쟁에서 승리했을지라도 상례로 대처해야 한다. 상례로 대처해야 한다. 이게 이제 노자의 반전 평화 사상이 여러 군데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반전 평화 사상 노자의. 그리고 노자가 살았던 시절이 춘추에서 전국으로 넘어가는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은나라, 하나라, 은나라 때까지 이렇게 은나라 요렇게 각 지역 요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춘추에서 전국으로 오냐면 주나라 춘추 시대 때까지 봉건제였습니다. 가운데 천자가 있고 제후를 봉한 다음에는 각 지역마다 띄워줘서 그것을 다스리게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지방 분권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확실히 이양합니다. 지방 자체, 지방. 근데 전국 시절부터 오냐 그러면 이게 한 나라가 이걸 통합하려고 합니다. 중앙 집권을 지향해요. 근데 그게 순하게 합의로 되지 않으니까 물리적 힘으로, 경제와 국방의 힘으로 그것을 중앙을 하나로 분열돼, 아니 각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하나로 통일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물이 진시황에 와가지고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온 사회체제 시스템이 바뀌어집니다. 그게 이제 9년제거든요. 왕이 다시 36개로 재편성한 다음에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지방이 긴밀한 네트워크가 되고 지방은 중앙의 명을 따라서 시행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에서 가난하다 그러면 타당하면 받아서 그것을 시행하고 그럽니다. 중앙 집권제로 바뀌거든요. 이게 분권에서 집권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전국시대라는 사실. 근데 노자 공자는 춘추에서 전국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원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하지 않으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 중앙 집권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전쟁 얘기가 바로 앞장에서 나왔습니다. 뒤에서도 또 전쟁의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제일 종합적으로 압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이라는 것은 무기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람을 작게는 상처를 주는 것이고 크게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규모를 확대하냐 그러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이게 무기,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전쟁까지 확대됩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두보가 국파산해자 되고 전쟁의 참상을 국파산화제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라는 잠깐 나버렸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산천은 옛날과 비슷하구나. 근데 그 산천도 옛날과 같겠습니까? 전쟁의 참성이 뒤에 노자가 절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대군이 머물고 군대가 지나간 데는 67쪽에 나와 있죠. 67쪽 네 번째 줄 보시면 사지소처에 군대가 머무는 곳은 형극이 생겨나면 가시나무가 생겨나고 큰 무리가 군대가 주둔한 그 뒷자리에는 반드시 흉년이 있다. 그러니까 산천, 초목, 동식물이 다 절단나무입니다. 근데 어떤 무기가 어떤 전쟁이 그렇게 영향이 지대하게 미칠까? 무기나 전쟁이 무기가 별로고 전쟁의 규모가 작다. 그것까지 안 갑니다. 근데 가병이니까 어떻겠어요? 무기도 최고의 무기입니다. 군대도 최고의 군대고 대량 전투입니다. 그게 가병이에요. 그럼 상이라는 건 뭘까? 노자에서는 나옵니다. 뒤에 익생활상이라고 노자가 딱 규정합니다. 익생, 삶을 유익해 하는 것, 살아있는 존재를 유익해 해주는 것, 그것을 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은 뭡니까? 그냥 외부에서 오는
나의 노력 없이 외부에서 오는 좋은 그 어떤 무엇을 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노자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장자에 갑니다. 장자에 보면 길상지지라는 게 나옵니다. 길상사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성북구 길상사 있지 않습니까? 길상사거든요. 근데 그게 길할길하고 이 상서상자입니다. 근데 길할길은 주역에서 나왔습니다. 요즘 길흉하나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걸 여깁니다. 근데 주역의 원뜻은 길은 내가 원리와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길이요. 원리와 상황에 입에되는 흉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결과물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흉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는 그 시절이기 때문에 길상을 주역의 본 의미와 노자의 본 의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길과 상은 외부에서 굴러오는 게 아니라 지지라 그쳤을 때 온다. 길상지지라 이건 한번 써보겠습니다. 길상지지라 길상지지라 이게 옛날 스님들 그 거처할 때 제가 갔는데 보이더라고요. 장자얘기인데 화강동진도 노자에서 나왔는데 또 스님들이 많이 그래서 좋은 것은 이렇게 선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유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길과 상은 그침에 그친다 이런 뜻입니다. 지지가 두 개 나왔는데 그침에 그친다. 그러면 이 지가 뭔가 노자식으로 하냐면 내 생각, 의지, 감정이 그친 것이 지입니다. 인지, 인욕, 인위의 행위가 그치는 게 지예요. 그렇게 하면 자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자식으로 하면 무지, 무욕, 무의로 하겠죠. 이게 결과가 무의자연으로 무의무불이 저절로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게 바로 앞에 있는 지자. 길과 상은 요즘 말로 하면 자유와 행복, 내적으로, 외적으로 평화와 공존은 노자식으로 하면 삼인행을 그쳤을 때 저절로 오는 세계이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그래서 상이 그런 노자가 상을 익생활 상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씁니다. 제일 크게 하면 온 생명을 유익케 하는 것, 그 다음에 생명체를 유익케 하는 것, 삶을 유익케 하는 것, 사는 것을 도와주는 것. 이게 익생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기와 군대라는 건 뭡니까? 바로 이 생명을 해야 하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불상직이라. 요즘 가병이 뭐겠습니까? 원자판. 예, 원자탄. 예. 근데 관점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걸 통해서 세계를 통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침묵이를 좋아하죠. 그래서 물 혹자가 들어간 겁니다. 대부분의 존재는 어떻겠습니까? 가병이 나오면 다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생명의 입장에 보면 소수만 이걸 싫어해요. 이건 엄청난 통찰력입니다. 물호보지. 앞에도 물호보지가 나왔었거든요. 만물이 그것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툼과 전쟁이 끝이지 않습니다. 노자는 결코 이상론자만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의 존재라는 것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존재가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국방비에 천문학적인 액수가 전 세계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훨 많습니다. 지금도 어디서는 전쟁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통찰력인데 말은 간단합니다. 물어보죠. 그래서 조가 있는 사람은 바로
익생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세계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이 물쳐. 근데 다른 판본에 뿐만 아니라 문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 아니 불자가 좋은 것 같습니다. 도 있는 자는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예, 도 있는 사람은 평상시건 극단적이건 항상 익생이거든요.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상대도. 도자는 중심이 천이지 않습니까? 온 존재 생명. 근거가 있을 때 생명으로 뭐든지 처리하는 거죠. 군대는, 전쟁은 그걸 다 파괴버려요. 천지인을 파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군자는 유학에 트레이드 마크 아니냐. 성인도 유학의 트레이드 마크 아니냐. 노자의 군자 성인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생긴 것은 노장과 유학을 너무 대척적으로 나서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보냐 그러면 그렇게 대척적이지 않는데 성리학 때 오면 대척점이 너무나 심각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성리학을 조선시대 때 받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리학이 세 부분이 있는데 이학, 기학, 심학. 이게 성리학의 세 구성 요소입니다. 실제 성리학자들은 이 세 개를 다 써요. 근데 이를 중심으로 쓰는 게 정주학입니다. 정자와 주자. 우리나라 오면 이걸 받아들입니다. 이 기, 생명의 문제를 요즘 말로 하면 자연과학적 21세기 현대 물리학하고 작동합니다. 기하학이. 이게 장행거라는 사람, 그다음에 소광절 이런 분에 의해서 만든데고, 우리나라로 오면 화담 서경덕 선생. 그 다음에는 심학은 육구연, 육상산이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명나라 가면 왕양명. 그분이 이렇게 마음을 중심으로 모든 걸 조리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기 심은 전부 같이 갑니다. 근데 강조를 거기다 좀 힘을 더 주는 것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 이 심학이 강화파에서 조금 정제도 이런 분들이 조금 하려다 말았고, 이게 뿌리를 못 박아요. 왜냐하면 성리학 중에서 정주학 독존체자.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러지 위로 올라가면 전부 같습니다. 그래서 노자에도 성인과 군자가 나온다는 것. 근데 실제로 노자에 보면 뒤에 가자 그러면 유학의 인의의지를 전면을 부정하는 논표가 나오는데, 이건 원래 이 노자 이 판본보다 앞서 나온 판본이 있었다겠죠. 거기에는 없어요. 이게 공자와 노자는 더 열려 있었는데 후대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학파가 공고히 되면서 갈등이 심각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인을 지향하는 사람 군자입니다. 그다음에 원래 군자는 임금의 아들이거든요. 정치적 개념입니다. 신분적 개념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게 신분이 지금 천자에서 전국시절로 춘추시절로 오냐 그러면 역사의 주체가 제후로 바뀌어요. 전국시절로 오냐 그러면 제후 밑에 있는 대후가 역사가 주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자 개념이 신분 개념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천명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그냥 점지한다 했는데 나중에는 천명대로 사는 것, 그걸 천덕이라고 그랬습니다. 천덕대로 사는 사람한테 천명이 주어지고, 그렇게 계속 했을 때 천명이 유지되지, 천덕대로 안 살아버리면 떠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군자가 이제는 지식, 인격, 능력 개념으로 이게 개념이 전환가 됩니다. 처음에는 지위,
임금의 아들 후계자였는데 그 다음에 확대돼서 벼슬아치들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학, 덕, 업 개념으로 돼요. 그것을 완전히 정초시킨 사람이 공자가 논어에서 완전히 정초시켰습니다. 갈등관계에 따라. 이게 여기에서도 그런 지위 개념과 학덕 개념이 같이 있는 게 군자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일단 좀 지위로 강조해 볼게요. 군자는 평상시에는 왼쪽을 높이고 군대를 운용할 때는 오른쪽을 높입니다. 뒤에 보실 때도 길사는 상자하고 흉사는 상우였죠. 흉사의 대표가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세상에 일이 없는 게 제일 평화 아닙니까? 그게 길사죠. 일 없는 거 그게 길사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좌우가 나와야 되는데요. 동양의 관점과 서양의 관점이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는 데 다릅니다. 서양은 지도를 좌표를 했을 때 하늘 중심에서 봅니다. 동양은 나 중심에서 봅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보자 그러면 자연히 나는 어디를 바라보게 됩니까? 항상 밝은 데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밝은 데가 앞쪽이고 그가 남쪽입니다. 그러면 왼쪽은 뭡니까? 방위로 동서남북 하면 자연히 동쪽입니다. 동쪽은 해가 떠오릅니다. 해가 떠오르면 온 존재들이 깨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방은 생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딱 중천하면 온 존재들이 깨어서 활동합니다. 이게 움직이나 그러면 서쪽으로 해가 집니다. 그럼 내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입니다. 동쪽에서 깨어났다가 다 쉽니다. 인생의 사이클로 하면 동쪽에서 생겨났다가 서쪽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동쪽은 생, 서쪽은 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은 잠자에서는 열생오사라고 했거든요. 유학에서는 호생오사라고 똑같은 건데 이렇게 개념을 달리 써요. 근데 호생오사는 장자의 열생오사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남면이란 말도 이 말이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을 남쪽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북쪽으로 하면 안 보입니다. 근데 남쪽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다 보이잖아요. 이게 임금은 세상을 훤히 보고서 조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임금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남면이라고 말합니다. 남쪽에서 북쪽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두우니까 안 보여요. 그럼 이것을 이제 의미론 쪽으로 들어가면 있는 그대로 보려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남면하려면 내가 북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남쪽을 보면 뭐가 발생하는 거 첫 번째? 감각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감각기관이 움직이면 지의정이 작동해요. 그럼 그때부터 분열돼요. 근데 북쪽은 뭐겠어요? 그러면 본래 상태, 본래 자체예요. 인이가 신 것이 인간의 몸은 북쪽이에요. 그 북쪽의 상태에서 현상을 바라보는 게 그런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남면에서는 그걸 취한 거예요, 실제로. 노자말로 하면 무지무욕의 상태에서 대상을 환하게, 태양 아래는 환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율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액개사전에도 남면이 청천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임금은 얼굴을 남쪽으로 하고서 청천하, 동양의 다스림은 들을청입니다. 들을청. 요즘은 정치잖아요. 근데 원래는 정치는 청이에요. 들을청이에요. 음의 소리, 양의 소리. 이 두 개를 들어가지고 한편으로 기울이는 게 아니라 조율하는 겁니다. 조율자입니다. 그래서 청치라고 듣고서 물이 흘러 결따라 내려가는 것처럼 결따라 조율해준다. 그게 청치입니다. 근데 안 들어버린다. 귀를 막아버린다.
그럼 큰일이죠. 그 다음에 제일 큰 들으면 내 내면의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상중하 좌우의 소리를 다 들어주는 게 동양의 리더는 조율자다. 통치자가 아니라요. 통치자는 내가 자태를 세웁니다. 그리고 끌고 갑니다. 조율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군자는 익생하는 존재이니까. 근데 병이라는 것은 익생의 반대, 불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자는 이것을 어쩔 수 없이는 해야 되지만 좋아하는 기물은 아닙니다. 군자의 기물은 아니에요. 무인의 기물이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상대에서 침공을 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대량 살상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전은 해야 됩니다. 그게 부득이 용진됩니다. 응전. 선전은 안 되고, 근데 쳐들어왔는데 속수무책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비무환의 자세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상대가 쳐들어왔는데도 그래 잘됐다, 기다리고 있었다가 아니라, 그때 그 손자병법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방법을 다 썼는데도 상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부득입니다. 그때는 응전을 해야 되거든요. 용진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염담으로 전투를 하라는 겁니다. 편안할 염, 담담할 담입니다. 전쟁을 일어나면 어떤 부류는 이러겠죠. 드디어 때가 왔구나. 어떤 부류는 위축될 겁니다. 들뜨거나 위축됩니다. 거기에서 정확한 판단과 행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 본래 상태, 이걸 염담이라고 말합니다. 들뜸도 위축도 없이 편안한 염자, 담담하고 편안한 흔들림 없습니다. 물이 맑음이 있는 그대로 대상에 비춥니다. 그러면 직피직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백전백승은 아닐지라도 백전백패는 안 달게 됩니다. 그래서 염담위상입니다. 뒤에 실제로 전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보다가 선위사자는 제일로 뛰어난 무사는 불무하고, 선위사자는 불무하고, 뒤쪽에 나옵니다. 제일로 전쟁 잘하는 사람은 무사답지 않고, 선전자, 제일로 전쟁 잘하는, 싸움 잘하는 사람은 불로하고, 감정의 요동, 분노심. 선승자, 잘 이기는 사람은 부쟁, 다투자. 그 말이 딱 나오거든요. 그게 염담위상이에요. 왜 흥분하지 않고 딱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염자잖아요. 근데 혀하고 말하고 동시입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혀하고 말하고 이시일 때는 어떨 때입니까? 내 생각하고 말로 표현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노자식으로 자연 상태입니까? 인위 상태입니까? 인위 상태입니다. 누가 뭘 물었습니다. 근데 곧바로 대답을 해요.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근데 누가 뭘 물었는데 얼른 답을 못해요. 아니면 답하기가 좀 깔끔해요. 근데 이게 심신이 하나 된 상태, 내 생각과 표현이 하나 있는 상태, 그게 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또 요게 있거든요. 신체 기관인데 이번에는 마음심은 똑같은데 귀가 있거든요. 귀에 마음심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부끄러울 취점, 부끄러울 취점.
내가 외부에서 귀로 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좋은 말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안 좋은 말을 들었을 때 인간은 스스로 그걸 알아채서 반성할 수 있는 존재래요. 그게 부끄러울 지점입니다. 이제 내면의 소리를 들어버리면 제일 빠르고요. 안 됐을 때는 외면의 소리를 들어서 고칠 수 있는 존재, 부끄러울지. 그래서 맹자에서 이런 절창을 합니다. 무치 지치면 무치라. 염치 없는 것을 부끄러울지 알면 부끄러운 일이 없다. 무치 지치면 무치라. 무치 지치면 무치라. 맹자가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맹자가 심리학의 달인이죠. 이런 거 보면. 그 다음에 글자를 중복해서 썼는데 정말 멋집니다. 염치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염치치 부끄러워할 치거든요. 그러면 부끄러워할 일이요. 무치 지치면 무치. 그럼 사람이 염치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역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때는 염치가 없으니까 중용에서는 소인은 무기탄나라. 소인은 꺼리낌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맹자는 한마디로 내면의 소리나 외면의 소리를 듣냐 못 듣냐에 따라서 되게 갈린다고 봤어. 그래서 염담위상하고 사람 딱 만나다 그러면 현실을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상대보다 더 위대하나가 어떻습니까? 내가 그 사람 만났을 때 변화가 있습니까? 근데 내가 상대보다 거의 비등비등해야 하면 어때요?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상대가 너무나 강력하면 나 어떻습니까? 근데 강력한데 의무로 강력해요. 그 사람 딱 같이 보기만 하면 어때요? 불영담이 되죠. 근데 최고로 강자는 흔들림 없는. 사랑하면 흔들림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때의 사랑은 여러 사랑이 있는 거죠. 인에 대한 사랑, 지혜에 대한 사랑, 천에 대한 사랑. 그래서 천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흔들림이 없다. 대상에 대한 사랑은 흔들려 버리잖아요. 근데 천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으로는 다 같지 않습니까? 사랑 중에서 생명이가 제일 크다. 염담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효도 그러니 자연이 어떻겠습니까? 참여하지 않죠. 개선 행진곡 쓰겠습니까? 카퍼레이드 하겠습니까? 이런 태도에서는요. 근데 이런 걸 안 하냐 그러면 또 우리가 이렇게 죽을 고비에서 큰 승전을 하고 갔는데 이럴 수가 있어? 해서 대규모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노자가 말했지만 물, 혹, 오지라. 그래서 소수만 그러지 다 그냥 개선 행진곡 좋아합니다. 전승을 찬미하는 자는 이것은 곧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명분은 그럴지 모르지만 사람 죽이기를 즐겨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천하에서 자기 뜻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순간적으로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키지 못합니다. 히틀러가 뜻을 못 이뤘습니다. 왜? 죽임의 대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근력 반기를 듭니다. 죽임의 대상이 나가 아닐 때는 방관합니다. 근데 내가 됐을 때는 들고 일어납니다. 히틀러가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지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원칙에 위배되니까.
그러니까 적장만 딱 치고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는 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속됩니다. 근데 다 죽이면 죽일수록 내가 거기 돼 있다면 다 있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성공합니다. 오래 못 갑니다. 진시황. 역사에서 보여줍니다. 근데 적게 원흉만 처단하고 나머지는 포용한다. 그러면 성공도 득지어 천하도 되고 유지도 오래됩니다. 역사에서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맹자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맹자가 공부를 끝난 다음에 세상을 구원하려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가기도 하고 초청받아서도 가고, 근데 나중에 한 10년 정도 지나서는 40에 출사를 해서 10년 지나고 50대부터는 이제 초청받고 다닌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처음에 맹자 첫 번에 딱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을 이제 만났는데 아버지랑 만나서 뜻을 모르고 죽고 아들이 이었는데 만났습니다. 또. 그랬더니 맹자가 그래요. 보기에도 왕같이 리더처럼 안 생기는데 묻는 질문이라고는 세상이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걸 물었대요. 이게 맹자가 됩니다. 누가 합니까? 불기 살인자가 통일한다고 했고,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가 천하를 통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통해서 천하에 평화를 가져온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비참합니다. 히틀러 어떻습니까? 진시황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졌다 맞아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진시황이 처음 들었어요. 이제 이분이 통일을 하고 지역계마다 땅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역 한번 가고 여기 지역 한번 가고 여기 지역 한번 이렇게 갑니다. 그럼 왔다 갔다 했는데 몇 달이에요? 그러면 이 규모가 자그마치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또 시차를 갔는데 그 도중에서 죽습니다. 근데 그때가 여름철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조고와 이사가 진시황을 업고서 마음대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사도 제거해버리 이제 물리치고 황관 조고가 하거든요. 근데 편지를 보니까 유언으로 자기가 물정 모르니까 너 저기 고생 좀 해봐라. 그래서 만리장성 쌓는데 큰아들을 거기 보냈거든요. 아버지 이제 세상이 평화가 올 거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세계 대규모 공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방궁. 그 다음에 자기 들어갈 거기 진시황릉. 그 다음에 진나라를 망칠 것은 망진자 호라고 오랑캐라고 그 비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리장성 세 개를 동시에 쌓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쌌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도 우리 그 국민의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국방하고 부역의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만 해도 지금 문제인데 세 개를 동시에 쌓으니까 여기 끝나면 이리 가고 여기 끝나면 이리 갑니다. 집에를 못 들어가요. 근데 이 세 개를 동시에 끝내줘야 되니까 재촉을 합니다. 그땐 시계가 정오 해시계입니다. 그래서 맨날 며칠 정오까지 딱 와야 되는데 안 오면 무조건 죽여버려요. 해가 방 넘어갔는데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진승 5강이 그때 있났거든요. 이미 우리가 가면 늦는다. 그러면 죽는다. 그럴 바에는 우리가 세자 사는 겁니다. 사람을 그냥 파리목숨처럼 죽이니까. 능이 완성되고 70만 명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연간 76만 명 동원한다. 진시황 능 만드는데. 그리고 그걸 다 죽였대요. 도굴련. 기사호환이라. 근데 환자를 돌아오기를 좋아한다. 환자를 빠를 선으로 해도 돼요.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빠를 돌아. 자존심 상처만 줘도 그러는데 죽인다고 해버리죠. 이건 말은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엄청 이장이. 근데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역사를 집어여버리면, 그 다음에 나를 집어여버리면. 그러기 때문에 장군 중에서 상장군이 으뜸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분이 결정권 내리고 해가지고 전쟁을 하면 승리도 하지만 그 과정에 수많은 살상이 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처합니다. 편장군은 상장군을 좌우에서 돕는 그 좌측 우측에 치우쳤다. 상장군은 딱 가운데 있죠. 좌측에 우측에 그래서 상장군을 돕는 장군들은 그게 편장군입니다. 이분들은 좌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군이 처할 때는 어떻게 되냐? 엄거상세를 저는 상장군이 그 자리에 있는 자세, 상에 거하는 세 자세 또는 상세를 거하는 상장군일 때 그 기세를 어떻게 가다듬어야 할까? 그런 쪽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는가? 위로 대접하는 세력은 문법적으로도 조금 그러거든요. 세속으로 하면 내가 힘 있을 때, 잘 나갈 때 어떻게 대처할까? 우쭐하고 교만할까? 그게 아니라 노장은요, 상례로 처지라. 죽음의 예로 한 존재의 마지막을 보내는 예로 힘 있을 때 대처하라 이런 거예요. 왜냐면 나의 하나의 명령에 의해서 아군 적군이 크게는 산천초목 동식물이 작게는 상처요 크게는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슬픔의 예로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거룩한 사람, 그래서 인자무적이라는 말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맹자에도 인자무적이라 나왔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있는 말인데 맹작을 인용하거든요. 인한 사람한테는 상대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일 때는 인한 사람은 상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막았어야 되는데, 아무리 최소한 한다 해도 천지인이 파괴가 되니까. 그래서 사람 죽이는 것이, 그래서 전쟁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냐 그러면 많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진나라는 어떻게 했는가? 왜 진나라가 짧은 시간 내에 7국을 6국을 통일할 수 있었는가? 죽이잖아요. 그러면 죽인 사람한테 수급을 가져오게 합니다. 증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목을 비확보라게. 그러면 곧바로 포상을 그 자리에서 그 사람한테 바로 잃어버려요. 그리고 불량자들 다 받아줘요. 면책해버려요. 형벌을. 그래놓고 요즘 말하면 특공대 조직합니다. 이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면책됐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수급만 가져오면 그 공에 따라서 이렇게 쭉쭉 올라가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뻗어가는 거예요. 이 통일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10년, 20년인데 전쟁이. 그 습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부의 적이 없으니까 내부로 오는 겁니다. 살상을 통해서 잡았는데 그 대가를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다 죽습니다. 어떻게 신하가 황제를 평할 수 있나? 그래서 황제를 진시황 스스로 만든 용어입니다. 사망오제를 나는 겸했다. 사망은 덕을 강조되고요. 오제는 업이 강조되거든요. 근데 자기는 이 두 개를 다 겸했대요. 어디 평가를 하냐고. 나는 처음이니까 시황제입니다. 그리고 내 후손들은 2대, 3대, 지우 만대라. 진시황이 스스로 황제를 하고 이렇게 말을 한 게 기록이 있어요. 만대까지 이른, 만대는 그냥 13년 만에 만. 자기 아들 다 죽어요. 너무나 많은 피를 불렀기 때문에. 인과응보,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되면 될수록 날뛸 것이 아니라 슬픔으로. 이 전쟁에 이기면 이길수록 상례로 대처를 해요.
반전 평화를 이렇게 멋지게 참상과 함께 설명한 것입니다. 어떤 판본에는 문장이 언거 상세에서 그 상세가 없는 문장도 있습니다. 그게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례처지에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이 상례처지라 이런 글이 훨씬 많습니다. 일반적 판본으로요. 근데 그 상세를 위에 거하는 그런 측면으로 봐도 아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또 다른 판본에 보면 살인 이 중면인데 살인 지중면 해가지고 갈 지자로 쓰여 있습니다. 살인 지중이면 그게 더 매끄럽거든요. 우리 선생님도 판본을 보시고 교정을 하셨는데 저는 문장 흐름상 언이 상례로 처지 살인 지중이면 이게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사람 죽이기를 많이 하면 이 비애로 어찌하고 전승이라도 이 상례로 처지니라. 이게 조금 더 문장이 수월한 것 같습니다. 위에 엄거상례 이 상례 처지고 전승 상례 처질까? 노자의 원리로 보면 반자 도지 동의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극단으로 가면 반대로 바뀌잖아요.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면 반대로 가냐 그러면 곧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뭔 일을 하려냐 그러면 반드시 우리나라 대통령도 어디를 갑니까? 막 딱 취임하면 동서양 똑같습니다. 그러면 죽임의 세상을 살림의 세상으로 내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하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목숨을 바쳐서 하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사적으로 하지 않고 공적으로 하겠다는 다짐이잖아요. 근데 그런 다짐하면서 전쟁을 한다. 그 의미를 모르는 거죠.